안녕하세요. 이곳에 사연을 처음 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10번 넘게 썼습니다만 보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썼다 지웠다 보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배신당한 이야기인데 딱히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곳에 종종 올라오는 사이다 내용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배신당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너무 크게 배신을 당한 터라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이네요. 물론 저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적도 있고 누군가를 배신한 적도 있어요. 제가 100%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니 남의 실수는 웬만하면 눈 감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배신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배신을 당했고 그 배신자가 바로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는 올해 40대 남자이고요.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내 역시 자기 전문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고 잘 나가는 여성입니다만 저랑 완전 성격도 반대고 생각하는 세상부터가 완전 반대입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했냐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집은 돈이 좀 있는 집안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장사치라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권력이나 명예와는 거리가 멀었죠. 원래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걸 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늘 돈이 생기면 하다못해 동네 이장직이라도 해보시려고 노력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판에 엄청 예민하시고 말년에 제게 정치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이니 정말 말 다 했죠. 가끔 정말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철저히 명예욕 때문에 정계에 진출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반면 제 아내 쪽 집안은 조상 대대로 그 지역에 알아주는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처럼 재산이 엄청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돈과 권력이 서로 자석처럼 끌린 거죠. 장인어른과 아버지는 나이대도 비슷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있었으니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셨는데 아버지는 뭔가 좀 불안하셨나 봐요. 아예 이참에 가족이 되기로 하셨던 거죠. 형은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비슷한 또래의 저와 그쪽 집안과 묶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에게 너 그쪽 집안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내가 재산은 어떻게든 물려주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네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한 푼도 없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현명하게 판단해보거라. 이러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저는 만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유산을 모두 포기할 정도로 그 여자를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저도 돈에 눈이 멀었던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번 형과 비교당하면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의 유산은 모두 형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조금 떼어주시면 먹고 살만은 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니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죠. 평소 권력에 목을 매시는 아버지 성격상 어떤 뜻으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잘 알았기에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또 이참에 아버지의 신임도 얻고 돈도 얻고 싶다는 욕망에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일단 그래도 신부 될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하니까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는데 처음 만나는 날 완전히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외모가 별로고 제 타입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녀는 저랑 반대여도
이렇게 반대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삼겹살을 좋아하면 그녀는 갈비를 좋아하고, 제가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우기는 여자였어요. 그러니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한 번 도장 찍으면 평생을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이불 덮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으니 저절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돈도 좋고 아버지 권력욕을 채워드리는 것도 좋지만 웬만해야 맞춰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안 되겠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더니 아버지는 거의 울 분위기로 이놈아, 아비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그냥 좀 살다가 이혼해. 누가 평생 살라고 했냐? 이러시면서 저를 끝까지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자식으로 장사할 생각을 하시는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벌으신 거겠죠. 어쨌든 눈을 꾹 감고 몇 번 더 만났고 그녀 역시 제가 마음에 드는 타입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투로 저를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툭 까놓고 말하기로 했죠. 저기, 그쪽은 왜 저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버지 소원이라 어쩔 수 없이 만납니다. 아버지가 돈도 좀 물려주시기로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소원이라 어쩔 수 없네요. 소원 들어드리면 저도 좀 받기로 한 게 있어서요. 그럼 이렇게 하죠. 그냥 일단 결혼하고 받을 거 받고 깔끔하게 나중에 헤어지죠. 그러시든가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으니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렇게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이야기 나눈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땐 그런 분위기였고 사랑하진 않지만 집안 분위기상 결혼을 하는 게 옳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만나는 여자랑 일단 헤어지기로 했죠. 물론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녀에게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쇼윈도 부부 말 그대로 보여주는 형식이야. 나는 오직 너만 사랑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말리긴 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엄청 불안해했죠. 그녀를 달래고 달래서 어쨌든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아버지는 약속대로 어느 정도 자금을 대주셔서 지금 다니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물론 아는 동생이랑 지인들 돈을 끌어다가 합작한 회사라서 오로지 제 회사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분야에서 나름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이라 딱히 도드라진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장인어른이 제게 도움을 주려고 많이 다가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할 일이긴 했죠. 하지만 정략 결혼이라 우리 둘 사이에 스킨십은 전혀 없었어요. 신혼여행 가서도 각자 따로 잘 정도로 잠자리는커녕 가벼운 입맞춤, 포옹도 하지 않았죠. 당연히 다른 가족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나 혹은 부모님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부부인 척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댁 문 앞까진 같은 차로 가지만 딱히 대화도 없어요. 그러다가 집 앞에서 내릴 때면 아내랑 저랑 그동안 무슨 일 했는지 부모님이 물어보면 어디까지 이야기할지 간단한 정보 같은 걸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서로 근황을 그때야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래도 시댁에 자주 오라고 안 하셔서 좋긴 하네. 시아버지 뵙고 무슨 이야기 하면 되지? 그러고 보니까 당신은 회사 잘 굴러가? 이번에 중요한 사업권 땄으니까 거기까지만 말하면 되고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선거 나가시니까 당신이 용돈 좀 드려. 알았어. 그리고 우리 집에도 좀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당신 보고 싶어 하셔. 그건
날짜 한번 잡아보자고. 이런 대화가 전부였으니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부부 생활이 어땠는지 예상은 하실 겁니다. 우리 부부의 사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비즈니스 파트너일 정도로 어떠한 애정도 없었어요. 밖에 나갈 때만 사랑하는 척을 했으니까 서로 대화도 거의 없고 부부 생활도 한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아내의 약간 집착? 이상한 집착에 더 질려버렸습니다. 제가 집착이란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아내는 자기 거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거를 뺏기면 몇 날 며칠을 분해하고 또 나중에 그만큼 되갚아줘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옆에서 좀 보게 되니까 더욱더 정내미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내도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내가 하는 일이 입찰을 걸어서 사업권을 따내는 일이었고 아내는 그 일을 중추적으로 맡아서 하는 팀장급이 되었어요. 근데 일하다 보면 다른 회사에 그 일을 뺏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찮게 비슷한 아이디어가 겹쳐서 싸울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는 본인 프로젝트가 떨어지거나 업계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사니까 누구랑 통화하고 누구랑 싸우는지 대충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로 회사 직원들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혹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닌지라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아내가 점점 싫어졌습니다. 자기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고 히스테리 부리는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저는 예전 여자친구에게 집착을 더 하게 됐고 그녀에게서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저를 욕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 욕 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됐는데 저도 많이 외롭고 힘들었던 터라 그런 짓을 하고 말았네요. 비록 아내랑 딱히 대화도 없고 부부로서 지낼 명분도 없으니 저는 바깥 생활을 더 즐기는 게 익숙해졌죠. 그런데 하루는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이제 결혼해야 해. 집에서 시집 가래. 야, 너가 다른 남자한테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긴 어떡해. 이젠 우린 끝인 거지. 그러는 게 어딨냐? 그러지 말고, 그럼 너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 그럼 회사에서 만날 수 있잖아. 그리고 나도 잘못이 있는데 너가 선보는 것까진 말리진 않을게. 그러니까 일단 우리 회사로 들어와. 저는 그렇게라도 제 욕심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고 아내만 아니면 이 여자랑 같이 살 거였는데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그녀를 뺏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회사에 취직시켜 놓고 우린 회사 내에서 미래를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미래를 즐겼죠. 여자친구 역시 다른 남자를 만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더 편해서 그런지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저랑 똑같을 리는 없었죠. 저는 아내랑 완전 쇼윈도 부부였기에 오직 여자친구뿐이었지만 제 여자친구는 따로 만나는 남자랑 사이가 좋았나 봐요. 하루는 유부남인 저랑 맨날 숨어서 하는 연애가 지겨워졌는지 언제부턴가는 제 연락을 피하고 스킨십도 거부하더라고요. 딱 봐도 저를 밀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하루는 여자친구한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너 요즘 만나는 남자랑 잘 되어가는 거야? 아니, 그게 좀 그래서. 그래서가 뭔데? 지금 남자 만나는 게 잘 되는 거냐고.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사이 안 좋은 아내랑 살고 있다곤 하지만 저는 엄연히 유부남이니 그녀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알았다고는 했지만 제 자신이 참 우스꽝스럽더군요.
욕심 내세워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사랑하는 여자의 인생까지 붙잡아 둔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꿀물을 타주더군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꿀물을 주며 그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네 회사에 아빠가 투자자 하나 엮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시간 내서 우리 아빠 한번 만나봐. 고마워. 그리고 언제 회사 사람들하고 내가 좀 만나고 싶은데 어차피 내가 당신 주변 사람들도 알아두면 좋잖아. 그래. 갑자기 180도 변한 아내가 놀랍긴 했지만 투자자까지 몰아다 주는 장인어른 생각해서 아내가 먼저 우리 회사에 오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결혼 후에 회사 사람들에게 아내를 보여주기는커녕 제대로 소개를 하거나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다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결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받았던지라 이참에 회사 사람들의 의식도 불식시킬 겸 아내를 회사에 불렀습니다. 이때 저희 회사에 다니는 여자친구랑 제 아내가 만날까봐 솔직히 꺼려지는 부분은 있었지만 장인어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더 이상 아내의 소개를 미룰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제 회사에 왔었죠. 그렇게 아내가 회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자연히 여자친구와 인사를 했는데 아내가 여자친구를 위아래로 보더니 일을 엄청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집에서 아내와 대화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반응에 여자친구는 좀 놀라면서 네 하며 지나갔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미 아내는 우리 사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티를 안 내고 제 여자친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다가 좋은 구실을 대고 쳐다본 거였더군요. 그만큼 아내는 뭔가 이상한 집착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실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문제였지만요. 어쨌든 장인어른 덕분에 회사의 투자자도 결정돼서 일도 잘 풀리고 이상하리만큼 그 일이 또 다른 일을 불러와서 돈을 좀 벌게 됐습니다. 확실히 사업은 인맥이 있어야 잘 풀린다는 말이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 회사가 승승장구하며 업계에서 주목을 받게 되니 저도 모르게 목에 힘이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 미팅이며 새로운 사업 제안이며 자연스레 회사 업무로 바빠지게 되면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끝나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나 다음 주에 결혼해. 이러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이었지만 저도 워낙 바쁘고 어차피 저도 결혼 4년쯤 된지라 많이 무뎌진 것도 있어서 일단 축하한다고 전해줬죠. 그리고 이젠 만남을 지속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붙잡는 것도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말이 조금은 서운했는지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붙잡을 생각도 했지만 굳이 불씨까지 남기고 싶지 않고 나중에 탈이 날 것 같아서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글을 쓰고 나서 보니 저도 참 독한 놈이긴 하네요. 그녀에게 상처를 주긴 했지만 그래도 남녀 사이의 문제고 서로 알 거 다 알면서 만난 거니 문제는 없이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대신 축의금으로 고액도 보내주고 결혼식장에도 참석해서 축하도 해줬죠. 남편이 군인 출신에 무슨 사업을 한다던데 같은 남자가 봐도 아주 늠름하고 잘생겼더군요. 나이도 저랑 같고 말투가 저랑 참 비슷했어요. 어쨌든 그 남자는 저에게 인사하며 아내에게 많이 들었어요. 늘 챙겨주셨는데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요. 본의 아니게 저랑 결혼해서 괜히 회사에 폐를 끼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더군요.
저는 전혀 아니라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빌어줬죠. 그렇게 사랑했지만 결혼할 수 없었던 그녀를 떠나보내고 저는 제 사업에 몰두했어요. 장인어른이 그 후로도 더 팍팍 밀어주니 제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했고 2년마다 사옥을 확장할 정도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처가 쪽 가족들에게 찾아갈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연히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어요. 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물어보는 것도 없다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몇 개 필요한 걸 물어보곤 처가에 들어가면 온갖 아양과 애교를 부리면서 자기야, 나 이것 좀 해줘. 이러는 겁니다. 그 모습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도 니들은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도 어쩜 신혼같이 사냐? 그 비결이 뭐냐? 그러게 말이에요. 당신이 처음에 결혼하라고 했을 때만 해도 죽어도 싫다면서 결사반대했던 애가 이렇게 변하다니. 이 서방이 평소에 우리 딸한테 정말 잘하나 봐. 이러면서 신기해하실 정도였죠. 저야 무슨 여우에 홀린 것 마냥 아내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니 장인어른도 저를 아들로 생각하고 전폭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른 손주부게 해달라며 온갖 보양식, 한약까지 몸에 좋은 건 한가득 보내주셨죠. 솔직히 이때 챙겨주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죠. 돈도 어느 정도 벌리니 슬슬 여유가 생기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아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쇼윈도 부부로 보냈습니다. 전혀 합방을 한 적도 없고 집에서 따로 이야기 나눈 적도 거의 없지만 아내를 만나고 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 갑자기 아내에게 고마움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아내는 씩 웃는 겁니다. 근데 아내랑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속으로 이 여자도 참 기구하구나. 나를 만나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잘 지내는 척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아니, 힘들 게 뭐 있어? 어차피 원하는 방식대로 결혼한 건데. 그럼 이런 생활에 만족해? 우린 어차피 쇼윈도잖아. 지키면서 잘 살면 됐지.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야.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약간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거의 5년 넘게 한 집에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정을 안 주니까 많이 섭섭했지만 그게 조건이니까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2년 정도 지나서 7년 차가 되니까 양가 집안에선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아직도 손주 소식이 없냐? 혹시 둘 사이에 무슨 문제 있는 거냐? 다들 수군거렸죠. 특히 저희 형도 불임 부부라서 그런지 아버지가 많이 초조해 하셨죠. 괜히 자신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괴로워하셨어요. 하긴 아들 둘 다 자식을 못 낳고 있으니 그 죄책감을 본인이 뒤집어 쓰고 계신 거였죠.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우린 쇼윈도 부부였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제 7년간 부부 생활을 했으니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미운 정 고운 정도 들을 만큼 들은 터라 하루는 아내에게 진짜 부부처럼 지낼 수 없냐고 했더니 아내는 단호히 제게 선을 긋더군요. 그땐 화가 나더라고요. 이젠 좀 받아줄 만도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말도 없이 늦거나 같이 약속을 잡아도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7년간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보니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쇼윈도 부부라도 이 정도 정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을 먹다가 물어봤죠.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니,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도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일이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뭔가 좀 이상하더군요. 본능적으로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 이랬더니 아내는 무슨 소리냐며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남편인데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뭔가 수상하더군요. 그래서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아무리 쇼윈도 부부라도 알 건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닥달을 했더니 아내가 일부는 인정하더군요. 어차피 우리 결혼 전에 사생활은 터치 않기로 했잖아. 그리고 당신도 나 몰래 여자 만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야? 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겁니다. 아, 눈이 확 돌아가더군요. 다른 놈 만나는 건 만나는 거고 임신을 하는 것은 별개잖아요. 이건 계약 위반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크게 화를 냈고 아내랑 완전히 틀어져서 말도 안 하게 됐습니다. 많이 섭섭하더군요. 근데 자꾸 어떤 놈인지 궁금한 거예요. 어차피 이제 와서 모든 걸 까발리고 아내를 추궁할 수도 없고 일단 아는 친구를 시켜서 부탁을 했죠. 이 친구가 나름 발도 넓고 인맥이 짱짱해서 해결사로 불리는 친구거든요. 소위 말하는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제 일을 알아봐 주기엔 제격이었죠. 근데 그 친구에게 부탁할 때 느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뭐랄까, 굉장히 난감해하는 표정이더군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사는지 처음 알았다.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까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신기하고 뭐랄까, 기분이 좀 그렇네. 하긴 친구 입장에선 놀랄만도 하죠. 제가 쇼윈도 부부라는 말을 처음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아내에 대해 뭔가 아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 남자 알아서 뭐하게. 그냥 판도라의 상자라 생각하고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게 답인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가 찔려서 그러냐며 한마디 하니까 그제야 친구는 알아보겠다며 진정하라며 하더군요. 그리고 친구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여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집에서 아내를 보긴 했지만 아내가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처가에 SOS를 할 수도 없고 물론 아내랑 말을 안 하고 살았지만 안 하는 것하고 못하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게다가 장인어른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속된 말로 내일 모레 하시던 시기였기에 이런 걸로 불편을 안겨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계속해서 아내에게 다그쳤죠.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나도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법적으로 우린 부부야, 부부라고.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리겠더군요. 그래도 친구가 알아봐 준다고 했으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친구가 저를 자꾸 피하는 겁니다. 나름 마당발에 그쪽 업계에 일하는 사람도 많이 아는 친구라서 아내 뒷조사 정도는 금방 알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일 피일 일을 미루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순간 친구가 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더욱 수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자꾸 나를 피하고 말을 빙빙 돌렸던 거지? 이런 의심이 생겨서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게다가 그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완전 난리가 나서 저도 일단 이번 일은 함구하고 지나갔습니다. 재산 분배가 있었는데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법적 상속은 하겠지만 그래도
남은 부분을 더 챙겨주고 싶구나. 일단 딸에게 재산을 줄 테니 사위가 알아서 잘 관리해주든 더 불려주든 해주게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던 장인어른이 이렇게 돌아가시니 참으로 비통하고 원통했지만 이제 남은 건 아내의 바람 문제를 빨리 알아내는 것뿐이란 오기도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당장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다시는 만날 생각하지도 말고 다시는 나한테서 용돈 받아갈 생각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친구 술값도 많이 대주고 편의도 봐주던 사이였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실 갑을관계나 다름없었죠. 제가 좀 강하게 문자를 보내서 그런지 바로 연락 왔습니다. 근데 뭔가 머뭇거리더니 이걸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돼서 연락을 못했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이길래 이 정도로 밑밥을 까나 살짝 걱정이 돼서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일단 만나자고 해서 약속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원래는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줄까 하다가 너한테도 이야기 듣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다. 근데 마음 먹고 사진 봐라. 하면서 사진을 주는데 아내가 웬 남자랑 다정하게 있는 사진이었고 어떤 사진은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 사진이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그렇게 충격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누군가 싶은 거예요. 친구가 사진을 보여주며 너 이 남자가 누군지는 아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남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친구는 전부 다 예상했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더니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너가 너무 놀랄까봐 이걸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랬는데 이러면서 뜸을 들이더니 이러는 겁니다. 이 남자 너가 예전에 만났던 그 여자 남편이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띵하더군요.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아니, 제 여자친구의 남편이 왜 우리 아내를 만나고 있을까? 순간 혼란스러웠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결혼식 날 만났던 그 남자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잠시였지만 그래도 여자친구의 남편을 본 적이 있었으니 어렴풋이 기억이 난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인 만남인 거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남자를 만났더라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왜 하필 제 여자친구의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냐는 거죠. 정말 이건 아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진을 들고 아내를 찾아갔죠. 그리고 제대로 따졌습니다. 당신 이 남자 어떻게 해서 만난 거야? 이놈의 씨가 맞지? 그치? 내 뒷조사했어? 지금 뒷조사 문제가 아니잖아. 이놈하고 어떻게 만난 거야? 당신은 다 알고 지금 나한테 엿먹이려고 이놈하고 만난 거 아니냐고. 말해봐. 억지 부리지 마.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 아니야. 뭐? 아주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지금 나 엿먹이려고 한 거 아니냐고. 웃기지 말고 지금 나 엿먹인 건 네 여자친구야. 순간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의 남편을 만나고 있었고 원래는 둘이 연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아내와 정략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복수의 칼을 갈았던 거고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마치 복수를 하듯이 아내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아내는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은 위치였던 거죠. 그녀는 뭔가 억울한 듯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여자 만나는 거 몰랐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쇼윈도 부부니까
그리고 나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으니까 따로 아는 척은 안 했는데, 당신이 만나는 여자는 너무 기가 막히더구만. 복수를 제대로 했어. 언제 내 뒤를 밟았는지 내가 만나는 남자를 고스란히 뺏어갔으니까. 그래도 나는 참았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너무 심하게 준 듯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아픈 내용을 다 가슴에 품고 있었다니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아내도 자기 남자를 뺏기고 성질이 났을 테니 이해는 했죠. 하지만 그대로 남의 씨를 임신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하자고 했죠. 아내는 자기도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나도 어차피 외로웠고 나도 사랑한 남자 있고 싶어서 잠시 선을 넘었는데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해. 이건 나도 사과할게. 어쨌든 내가 이 아이는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면 돼.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만 가만히 있어. 하는 겁니다. 일단은 알았다고 했지만 괜히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너무 가증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오랜만에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녀는 몇 번이나 연락을 피하더니 제가 집요하게 연락을 하니까 연락을 받더군요. 그래서 다짜고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벌인 일 때문에 지금 모든 게 꼬였어. 이제 속 시원해?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냐며 발뺌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상황 설명을 다시 했죠.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오열을 하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수로 당신 마누라 남자친구 정체를 알고 빼서. 그땐 내가 당신이랑 사귀고 있었는데 내가 뭐하러 당신 마누라 남자친구를 뺐냐고. 생각 좀 해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순간 또 한 번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그러고 보니 여자친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자친구가 무슨 재력이 있다고, 또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소 제 아내에게 질투를 하거나 복수심을 불태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아내를 만난다고 할 때도, 그리고 우리 회사로 옮기라고 할 때도 저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따라줬고 유부남인 저를 걱정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옆에서 본 여자친구는 성품 자체가 순하디 순한 편이라 도끼를 품고 누구에게 복수할 깜냥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녀가 결혼한다고 할 때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줄 정도였죠. 어쨌든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알 길이 없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둘 중 하나는 솔직히 거짓말을 하는 거였지만 어쨌든 저는 여자친구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 역시 제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그제서야 자기 남편이 제 와이프랑 바람난 걸 알게 됐다며 오히려 난리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어렵사리 사자대면을 했습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맞춰보려 했는데 아내는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를 뺏은 거라 말하고 여자친구는 자기는 그런 적도 없고 오히려 현재의 남편을 제 아내가 뺏어간 거라고 주장하고 그 남편이란 놈은 중간에 껴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야 전후 사정을 모르니 어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란 놈에게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행여나 거짓이 있으면 온갖 죄를 물어서라도 이번 일을 다 까발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갑자기 아내가 그 남자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냥 이렇게 된 거 다 말해. 어차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친구의 남편은 뭔가 자신감을 얻었는지 드디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살고 있던 저를 당신 아내가 먼저 사귀자고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도 맞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띵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가 여자친구의 남편을 꼬셔서 바람을 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왜 이런 일을 벌였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걸적인 겁니다. 당신도 여자친구랑 바람 피는데 나도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대로 갚아준 것뿐이고 어차피 우린 쇼윈도 부부인데 무슨 문제야? 한 7년 같이 사니까 없던 사랑이라도 생긴 거야? 정말 눈알이 뒤집혔습니다. 정말 뻔뻔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이 있는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여자친구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더니 상간년 주제에 어디 주둥이를 놀려? 뭐라고? 건방진 게 어디다 손을 올려? 야, 이거 안 놔? 너는 내 남편 안 건드렸어? 천박한 게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러면서 몸싸움이 시작됐죠. 여자들이 싸우니까 남자 못지않게 정말 무섭더군요. 전 여자친구와 허울 뿐이지만 현재 아내가 싸우는 걸 말리는데 정말 고역이더군요. 어쨌든 난장판이 되었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복수를 위해서 사고를 치긴 했지만 이젠 진짜로 사랑에 빠졌고 난 이 아이를 기를 거야. 그냥 우리 이쯤에서 헤어져. 아니, 헤어질 거였으면 진작에 이야기하지.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솔직히 거짓말로 숨기고 이 아이를 당신 호적에 올린 채로 살까 생각도 했는데 그건 진짜 아빠에게 못할 짓 같고 어차피 아빠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이참에 다 까발리고 이혼하자고. 암담하더군요. 도대체 왜 이제 와서 모든 걸 까발리려고 하냐고 말려도 봤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이 떠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더 난리 난 건 여자친구와 남편 문제였고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이 혼외 자식을 낳게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만나서 말이죠. 세상에 이런 관계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다 밝히고 이혼하자고 했고 저는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위자료 빵빵하게 줄 테니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복수하려다가 나도 사랑에 빠진 거고 어차피 애정 없는 결혼은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이러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 없겠다 싶어서 저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왜 이혼하냐며 난리를 쳤지만 끝까지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갈라섰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했고 전 여자친구도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저에게 돌아왔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둘은 결혼까지는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패배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와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몇 달 만나다가 자연스레 우린 헤어졌고 저는 지금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문 듣자 하니 아내는 그 남자의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서 박수 쳐줄 일이지만 저에게 남은 건 위자료와 외로운 현실뿐이네요. 제가 저를 미화시키거나 동정받겠다고 이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믿었는데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만 드네요. 그래도 중간에 계속해서 같이 어울리고 싶었지만 아내는 끝내 저의 구애를 받아주질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바보 같았고 어쩌면 그녀는 그런 저를 보며 한심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반성하고 아내도 저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이젠 잘 살면 되는 거겠죠. 저는 깊이 반성하고 더 치열하게 살고자 합니다.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깊이 반성합니다.